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 직장을 다니거나 인간관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거나 발목을 삐어서 붓고 아프게 되는 등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같은 이물질을 퇴치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한 방어적 면역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질질 끄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염증이 장기간 계속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만성염증의 상태가 되면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과 기미가 늘어나는 등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체내에 만성염증이 적은 사람일수록 겉모습도 몸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언제까지나 젊고 건강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은 젊고 면역력이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내과 의사인 이마이 가즈아키의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저자인 이마이 가즈아키는 미라이 클리닉 원장이자 일본 병소질환 연구회 부이사장으로 병소질환의 명의라고 하는데요. 병소질환이란 몸의 일부에 생긴 염증이 불똥이 튀면서 몸의 다른 부위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음식, 호흡, 수면, 운동, 정신력을 통한 염증 제로 습관들을 책에 제시해 주었는데요. 저자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느낀 방법들이기 때문에 매일 실천한다면 젊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이 노화와 병을 만든다. 노화와 병은 염증이 만든다.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되어 질병이 발생합니다. 오래 계속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지요. 각종 생활습관병과 간염, 천식,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염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 봐 라는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되어 피부세포가 손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지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무서운 점은 급성염증처럼 강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자각하지 못하지요. 자각 증상이 없이 같은 곳에 염증이 계속되어 어느 순간 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와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나서야 병에 걸린 것을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간염이라고 하는데요.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발전하고요. 만성위염이 위암으로, 그리고 동맥경화가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은 아무도 모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왠지 몸이 좀 안 좋은데 라고 느낀다면 자신의 몸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병을 옮기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 또 하나는 염증이 불똥이 튀듯이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 알기 쉬운 예가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 세균에 감염되어 만성염증이 생기고 치주 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그 밖에도 당뇨병이 유명하지요. 또한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쥐를 이용한 일본 규슈 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 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 질환의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은 모든 내장과 기관, 몸 곳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 전신에 퍼지면서 몸의 기능을 점점 저하시킵니다. 젊게 사는 사람에게는 염증이 적다.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일단 염증은 외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만성염증이 있는 병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8년 영국 왕립과학 아카데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실험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 16명의 합성사진과 건강한 16명의 합성사진을 비교했을 때 그 사진을 본 사람 중 81%가 누가 염증 반응이 있는 병자인지 식별해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염증이 있으면 질병과 피로감이 있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노화가 신경 쓰이는 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리와 허리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만성염증이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나타난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근육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몸 곳곳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그만큼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았어도 노화 속도가 빠르면 몸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젊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만성염증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검사 중에 고감도 CRP 검사가 있는데요. 몸에 염증이 전혀 없다면 고감도 CRP 수치는 0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수치는 서서히 상승을 하는데 그만큼 노화된 세포가 체내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가능한 한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음식으로 염증 제로. 위의 80%만 먹는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 온.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서투인 유전자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하고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매 끼니를 위읍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거죠. 빨리 먹는 것도 과식의 원인이므로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30번 씹는다. 음식을 씹으면 뇌를 자극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의 녹, 즉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는데요. 즉,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치주 질환의 원인인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치주 질환균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침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아기는 늘 침을 많이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기 쉽습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 한 입에 30번 씹는 것을 기준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의식해 봅시다. 잘 씹어 먹는 요령 중 하나는 한 입의 양을 적게 하는 것인데요. 입에 넣는 양이 많으면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삼켜버리기 쉽습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네, 저자는 간식도 당분이 적고 턱을 제대로 사용하는 견과류, 멸치, 다시마 등 꼭꼭 씹어야 하는 간식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리듬감 있게 꼭꼭 씹는 행위는 쾌감을 느끼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서 더욱 좋다고 합니다. 건강 향신료의 왕, 강황. 강황은 카레에 사용되는 향신료 중 하나로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유효 성분 중 하나가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폴리페놀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황에는 커큐민 외에도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우스 식품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에 포함된 터메롤이라는 성분에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12주간 이 성분이 들어간 식사를 한 후 만성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흡으로 염증 제로. 아래로 처진 혀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자.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입호흡. 그런데 왜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혀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데 혀의 위치가 잘못되면 입호흡이 되기 쉽습니다. 먼저 자신의 혀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입을 다물었을 때 혀는 어디에 있나요? 만약 혀 끝이 윗니나 아랫니 뒤에 붙어 있거나 아무데도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면 혀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로 나이와 근력 저하 때문에 혀가 축 처져서 아래로 처진 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혀의 무게는 약 150g으로 두툼한 스테이크 정도입니다. 그래서 혀가 처지고 아래턱에 힘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지요. 이것이 입으로 숨을 쉬는 원인입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혀가 위턱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혀를 앞니 뒤에서 위턱 쪽으로 돌리면 약간 움푹 들어간 위치에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혀가 위턱에 붙습니다. 그곳이 혀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혀를 두었는데 거북하거나 금방 지치는 사람은 평소 혀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므로 평소 의식하면서 혀의 잘못된 위치를 교정해야 합니다. 아이우베 체조로 혀를 단련하자. 혀를 올바른 위치에 두면 힘들거나 어느새 혀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혀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혀 근육이 쇠약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혀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혀의 근력 운동을 하면 됩니다. 제가 고안한 기본 근력 운동 방법은 아이우베 체조입니다. 현재 일본 전국의 의료기관과 병원, 돌봄시설, 초중고교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혀 운동법 아이우베 체조. 1. 아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 2. 이하고 입을 옆으로 벌린다. 3. 우하고 입을 모아서 강하게 앞으로 내민다. 4. 배하고 최대한 혀를 아래쪽으로 내민다. 내 입과 혀를 되도록 크게 움직여서 이 과정을 하루에 30회 또는 3번에 나누어서 10회씩 하면 혀의 근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염증 제로, 그린 운동으로 효과가 2배로. 운동은 곧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동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무서운 암이 발병할 위험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한다면 효과는 2배가 되지요. 그린 운동이란 이름 그대로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과 운동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심신이 재충전되고 염증을 리셋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발달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지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68명의 참가자를 2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베를린 번화가에서 다른 한쪽은 베를린 시내에 있는 녹지에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게끔 한 뒤 MRI로 뇌 활동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번화가를 걸었던 그룹에서는 뇌 활동에 변화가 없었는데 녹지를 산책한 그룹에서는 뇌 내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의 활동이 유의미하게 적어졌습니다. 즉, 녹지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자연이라고 하면 산과 숲만 떠올릴 수도 있지만 녹지가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도 문제 없습니다. 녹지가 적어 보이는 도시에서도 잘 찾아보면 녹색이 가득한 장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세요. 보통 산책보다 효과가 높은 인터벌 속보. 인터벌 속보는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지요. 신슈대학 대학원 특임교수 노세 박사가 제창한 이 걷기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 향상과 비만 해소, 생활습관병, 우울과 불면, 무릎 등 관절통의 개선, 인지 기능 향상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인터벌 속보. 3분간 빨리 걷기와 3분간 천천히 걷기를 한 세트로 해서 5세트 실시한다. 주 4회 이상을 목표로 하자. 수면으로 염증 제로. 7시간 수면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 만성염증을 없애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수면인데요. 염증을 복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나는 숏슬리퍼여서 4~5시간만 자도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수면 시간이 짧아도 문제가 없는 진짜 숏슬리퍼는 매우 적으며 인구의 고작 3% 혹은 1%라고 합니다. 5시간 정도만 자도 낮에 졸리지 않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사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몸이 어떻게든 적응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을 적게 자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렘 수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면 상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렘 수면과 뇌의 활동도 저하된 논렘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 두 종류가 번갈아 일어나는데 보통 처음 3시간은 논렘 수면 시간이 길고 이후 서서히 잠이 얕아지면서 렘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일어나면 렘 수면 시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뇌도 쉬고 있는 논렘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렘 수면도 몸과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렘 수면의 비율이 5%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5%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멘탈 강화로 염증 제로. 나는 대신에 내 이름을 말한다. 사람은 수다스러운 생물입니다. 남과 대화하지 않을 때도 소리내어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힘내야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등 자신에게 묻는 횟수는 하루에 4만에서 7만 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속의 혼잣말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번 반복되는 셀프 토크를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내 이름이 만일 영이라면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1인칭의 자기 시점이 아니라 영이야, 힘내라 라고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보는 사람이 동요할 만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과거의 불쾌한 일을 생각나게 한 다음 마음속으로 나는 왜 동요하는 걸까? 라고 1인칭으로 셀프 토크를 한 경우와 영희는 왜 동요하는 걸까? 라고 3인칭으로 셀프 토크를 한 경우로 나누어 뇌 혈류와 뇌의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즉, 3인칭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메타인지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타인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냉철한 관점으로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염증 제로 습관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